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자 인재 유출을 우려해 내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충북의 지방선거 후보 345명도 오늘 자정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유권자 눈에 잘 띄려는 경쟁도 치열합니다. 계속되는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을 넘기지는 않는 정도라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일찍이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을 위해 맹목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창업 교육과 경제 감각을 키워주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이름 한 번 더 알리고 싶은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나 현수막에 위치를 두고도 경쟁하곤 하는데요. 소위 눈에 잘 띄는 명당을 찾아 텐트를 치고 선거사무소를 꾸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왕복 12개 차로에 차량 통행이 끊이지 않는 청주 도심의 간선도로. 단층 건물 전체를 뒤덮고도 남을 대형 현수막이 유권자 눈높이에 내걸렸습니다. 선거사무소 한 곳만 게시 가능한 이 대형 현수막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공터. 현수막을 걸 벽체는 임시 철제 구조물로, 선거사무소는 몽골 텐트로 꾸렸습니다.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을 기다리다 선거사무소 위치 경쟁에서 아예 뒤처지자 눈에 잘 안 띄는 건물 임차하느니 명당을 찾아 직접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랑방처럼 자주 들어오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고 사진도 찍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친근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도 있고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유권자 통행이 많은 대형 상가 빌딩. 후보자 67명의 현수막이 거의 도배를 했습니다. 같은 당 두 청주시 의원이 나란히 선거사무소를 차린 또 다른 빌딩도 마찬가지. 목 좋은 곳을 찾아 몰린 후보자들이 한 건물에 한정된 현수막 공간을 두고 경쟁하다 옥상에 임시 구조물을 세워 현수막 걸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적자는 추가 비용이 문제라 좋은 자리 선점하는 게 최선이긴 한데 막상 해보니 원하는 모든 방향에 원하는 크기로 내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밑에 층의 어떤 민원이나 또 미안함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옥상에다 하게 되면은 사면에서 전체에서 홍보 효과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현수막 자리 하나를 두고도 경쟁하는 뜨거운 선거 열기와 아이디어가 이번에도 새로운 선거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충북에서도 오늘 자정부터 13일간 시작됩니다.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각 2명, 시장군수 29명, 도의원 63명 등 사퇴자 1명을 제외한 345명의 후보가 거리 유세, 방송 광고 등 공식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이 가운데 184명이 선출될 예정으로 정수와 등록 후보자 수가 같은 청주시 의원 파 선거구와 음성군 의회 다 선거구, 충주시 의회 비례대표와 제천시 의회 비례대표는 2명씩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도내 각 정당은 내일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지역 장애인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인 충북 피플퍼스트 센터는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소마다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는 보조원을 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후보의 얼굴과 정당 로고 등이 인쇄된 그림 투표용지와 투표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모의투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곳곳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림막 하나를 두고 공사장과 붙어 있어 문제가 되는 곳들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보니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마땅히 뚜렷한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편안했던 일상이 깨진 건 1년 전쯤부터였습니다. 남들이 출근하는 아침에 퇴근하는데 코앞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장비 소리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30m 남짓한 맞은편에선 15층짜리 신축 아파트 고울조 공사가 한창인데 둔탁한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끝나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는 거 얘기를 해도 소용도 없고. 옆 동 사는 80대 할머니도 공사 소음과 흩날리는 먼지 때문에 환기는커녕 창문을 닫고 산 지 오래라며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밤에 저녁에 이 사람들 일하러 다 나가고 간 뒤에 내가 열어놔. 시청에서 그동안 8번이나 소음 측정도 해봤지만 주간 단속 기준 65데시벨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 시공사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민들과 시공사 간 협의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보상을 요구하는데 기준이 맞으니까 시청에서도 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측정 숫자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음 피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피해 보상과 제대로 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 때문에 손님이 끊겼다며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멀쩡하던 길바닥을 중장비가 뒤집어놨고 7층짜리 상가 앞은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초 청주시는 새 반도체 공장의 공업 용수를 대려고 이 일대에 배수관로를 묻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이라는 걸 감수해도 코로나 규제에 소음까지 겹치다 보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겨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소연합니다. 공사 끝나면 다시 올게요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손님을 놓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인도가 바로 저기서 건너가고 그래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드셨었는데 뭐 이렇게 해놓을까 나오지 뭐. 그렇다고 심한 소음이 언제 또 날지 미리 알 수도 없는 터라 위반 사항을 바로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을 나오면은 시끄러운 공사는 좀 지나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측정을 했을 때 소음 규제 기준치가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 누적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피해 자료를 모아 직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것도 피해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이마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4,800여 건 가운데 84%는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때문이었고 피해 내용은 정신적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그리고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까지 모두 20대의 창업에 성공한 기업가들이죠. 우리나라도 일찍이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부쩍 많아졌는데요. 맹목적인 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과 경제 감각을 키워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쉬는 시간, 학생들이 교실을 옮깁니다. 드디어 수업이 시작되고 특별한 선생님들이 교단에 섭니다. 충북의 창업기업 대표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냥 네가 그 일을 고르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라.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선배 창업자들이 창업 과정을 소개하고 전략과 경험을 전수하는 자리입니다. 해줬던 이야기를 떠올렸을 때 아 그래 나는 그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혹은 아 저 사람도 저랬는데 나도 그러면 뭐 힘내서 해보자.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창업 아이템도 발표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실행 계획까지 갖췄습니다. 플랫폼 기업처럼 창업팀과 소비자 사이에서 양면 시장을 지향하고 또한 창업팀을 위하여 스타트업의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요. 모의 창업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로컬 인사이트 특강. 창업과 진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이 마련했습니다. 대학을 꼭 무조건 진학을 하는 게 끝이다라고만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모습을 보고 나면은 조금 더 진로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을 가서도 창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실제 창업 경험이 있는 대표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의 다양성을 일깨워주고 도전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창업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 나중에 마케팅 쪽에서 충분한 능력이 쌓이면 창업에도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일찌감치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의 도전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넘어 이뤄지는 학교의 새로운 시도에서 작지만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해 SPC 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SPC 측의 배차 조정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천여 명이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8월 제천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출품작 공모에 1,525편이 접수됐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모두 101개 국가 해외영화 장단편 1,273편과 한국영화 장단편 252편이 출품됐으며 한국 영화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7%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했습니다. 예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으로 나눠 상영 여부가 결정되며 경쟁 부문은 영화제 기간 심사를 통해 폐막식에서 수상작을 발표하고 시상합니다. 국제 경쟁 수상작은 5천만 원, 한국 경쟁 수상작은 2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합니다. 충주시가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충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살에서 64살 이하 의료급여 수급자면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충주시 자체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장년 수급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됩니다. 올해 충주시가 확보한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달 옥천을 다녀간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향수호숫길과 장령산 자연휴양림 등 옥천의 관광지 11곳을 입장한 관광객은 6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옥천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방문객 수가 크게 늘었다며 입장료를 받지 않는 동이면 유채꽃 단지와 전통문화체험관 방문자 수까지 고려하면 관광객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년 이상 직접 경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세금 감면을 받은 청주권 농지 취득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2019년과 2020년 사이 자격 목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농지 취득 2,161건을 전수조사해 감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2명에 대해 감면했던 취득세 5,400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자격농민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직접 경작을 해야 하고 매각이나 증여,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의 조건도 이행해야 합니다. 미호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청주를 비롯해 미호강이 통과하는 5개 시군, 물 확보와 관련 있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와 함께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동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로는 수질 복원, 물 확보, 친수여가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미호강은 금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최대 지류하천으로 수질 기여율이 69%, 수량 기여율이 54%에 달한다며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면서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교를 중도에 떠난 청소년들을 위해 동행카드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만 9살 이상 24살 이하 청소년으로 충정식 선불카드 형식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5차례까지 지원됩니다. 도교육청은 또 학업 중단 학생들의 진로 개발을 위해 체육관이나 공방 수강료로 한 달에 10만 원씩 모두 10차례까지 지원하고 도서 구입비도 1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의 작은 영화관 설성시네마가 모레 문을 엽니다. 음성읍 설성문화회관 3층에 자리 잡은 설성시네마는 94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상영관과 매점 등을 갖췄습니다. 개관일에는 영화 범죄도시2와 극장판 엉덩이 탐정이 상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중 휴무일 없이 운영하며 관람료는 2D 영화 기준 일반 7,000원으로 상업 영화관의 60% 수준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로당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무더위 쉼터 845곳을 운영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248곳에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